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과 사회경제 전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영역 간 관계가 사라지고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재원 구조가 악화되고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사회에서 미디어가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은 크게 늘었지만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 사회가 되면서 사생활 침해, 편향성 강화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와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은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들 간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비전으로 신뢰, 성장,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한 12개의 정책과제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제 1,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입니다. 미디어 융합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 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그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재난 대응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KBS, EBS 등에 대한 다채널 방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비대면 교육 수요를 반영해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지역 밀착 콘텐츠에 대한 방송사 간 공동 제작, 지자체와 협력 모델 발굴 등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2, 방송의 재원 구조 개편입니다.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신료 산정과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광고 결합 판매 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의 판매 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기금의 사용도 재원의 성격에 맞도록 지역 방송과 재난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3,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재난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재난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OTT, 소셜미디어 등으로 다각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역 방송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과제 4, 가짜뉴스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대중화, 1인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허위 조작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공론의 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해선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충분히 촘촘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임시조치와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시민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미디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추진 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과제 5,
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방송선화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고품격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중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 겸용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온라인 모바일까지 확대한 시청 점유율 산정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직접 수신 설비 보급과 유료방송 재정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 UHD 시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핵심은 질 높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과 OTT 사업자의 제작, 해외 진출도 관계부처에 협력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6.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급격한 미디어 환경에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 광고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과감히 전환하고자 합니다. 방송 광고 규제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매체 간 상이한 규제 교체를 해소하고 환경과 기술 변화에 적합한 종합적인 광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과제 7. 공정 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 성장이 바탕이 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방송통신 결합 판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 유통망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차별적인 망이용 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운영 현황을 점검해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저작권을 도입하고 협찬의 투명성 제고, 홈쇼핑 연계 편성 방지 등 법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모니터링도 강화해 방송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8.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입니다. OTT 서비스 등 미디어 간 융합이 확산되고 있지만 규제 체계는 미디어 산업별 칸막이식 낡은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하여 미디어 융합 시대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미디어 제도 개혁을 위한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가 설립되면 적극 참여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방송통신 미디어 성장을 위한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셋째,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9. 국민 불편 원스톱 해결입니다. 이용자 피해 유형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불편 사항을 미리 발굴하고 하나하나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신속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그동안 방통위, 과기정통부, 방심위가 각각 민원 처리하던 것을 대표 전화로 통일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겠습니다. OTT, 라이브 커머스 등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실시해 이용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과제 10.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격차 해소입니다. 방송통신 미디어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도록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청각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도 추진할 것입니다. 현행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대상의 맞춤형 TV 보급을 올해 완료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자막 수어 전환 서비스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과제 11.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생활 패러다임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 교육을 위한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 미디어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과제 1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입니다. 미래사회 트렌드, 이용자 행태 변화 등을 분석해 지능정보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영향력이 커진 앱마켓,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위치정보 사업이 진입은 완화하되 이용자 권익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안전한 본인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는 미디어, 성장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라는 3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12대 정책 과제를 통해 넓은 규제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소요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 만리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 방송통신 미디어가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